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랬었죠. 반응이 좀 괜찮으면 2편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냥 2편으로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마케팅의 종류 및 사례 2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마케팅. 거의 뭐 대부분이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 마케팅이란 건 구매 전부터 구매 후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켜서 구매 후에는 꾸준히 재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뭐 그런 말처럼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는 거죠. 실제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소모 비용보다는 기존 고객에게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운영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관계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과 소비자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급한다던가 무료로 제품을 준다던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배달의 민족에서 할인 쿠폰을 뿌렸었죠. 그리고 또 스타벅스의 다이어리,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얻으려고 일부러 막 스타벅스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다이어리를 얻기 위해서는 프리퀀시라는 그런 쿠폰 같은 걸 모아야 돼요. 프리퀀시는 뭐 커피를 마시면은 하나씩 주는 겁니다. 뭐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프리퀀시가 뭐 옵션처럼 이렇게 딸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다이어리라는 그런 보상이 걸려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은 커피가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매장에 방문해서 프리퀀시를 위해서 커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쿠폰들을 취득을 하는 거죠. 이것도 관계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제품을 산다던가 하면은 마일리지 같은 걸 적립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일이다 그러면 할인 같은 걸 또 해주고, 그런 것도 관계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실 또 마케팅 용어로 리피팅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데카르트 마케팅. 최근에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굉장히 평준화가 지금 많이 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데카르트 마케팅이란 이런 평준화된 기술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술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라는 말 자체가 기술의 테크와 예술의 아트를 접목시킨 단어입니다. 주로 전자기기 쪽이나 첨단 기술 제품에 접목시키는 마케팅인데,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적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시켜가지고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감성을 만족시켜서 다가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주로 뭐 남성 고객보다는 여성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뭐 냉장고나 에어컨, 휴대전화, 세탁기 같은 그런 생활 가전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사례로 보면 예전에 그 프라다폰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이런 프라다폰도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LG전자와 꽃의 화가로 유명한 하상림 작가님의 작품을 소재로 한 아트디오스 냉장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그 덴마크 우유 있잖아요. 이게 동원 데어리푸드사에서 만든 건데, 덴마크 우유 시리즈 보면은 유명 화가의 명화 패키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카르트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지금 뭐 인터넷 쪽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마케팅이고,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 자체는 블로그나 카페, SNS 그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좀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의 좀 어원 자체가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된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 또는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인터넷이 보급화되기 전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막 마케팅하고 그랬을 때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입소문 마케팅이 사실은 주였어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었죠. 지금 바이럴 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버즈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나서는 현재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얼마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이럴 마케팅 시에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후기를 쓸 때나 이런 뭐 유튜브에서 이런 그 광고 영상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명 유튜버들이 찍은 뭐 땡땡사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았다, 뭐 그런 문구를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바이럴 마케팅은 아직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막 몇 가지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가 포인트만 좀 짚어보고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바이럴 마케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이럴의 핵심은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자, 이걸 전제로 생각한다면 공유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력적인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뭐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싶다면 사실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컨텐츠를 조금 더 재밌게 구성한다면 그 재밌는 영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영상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또 활발히 공유를 하겠죠. 재밌는 영상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본다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아예 자극적으로 아이패드를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동영상처럼 조금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도한 것이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재미, 지식, 호기심, 감동 중에 한 가지를 녹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바이럴 광고 하나는 하이네켄의 몰래카메라 광고였어요. 영상에서 하이네켄의 로고는 불과 5초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정말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큰 호응을 얻어내서 하이네켄의 연매출도 크게 올랐고 칸 국제 광고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이럴을 한다 그러면 영상으로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제품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우리 제품 뭐가 좋다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컨텐츠 하나를 재밌게 짜서 그 안에 녹여내는 좀 그런 걸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말로 하기는 쉽죠.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다른 브랜드사에서 마케팅을 진행했었던 것도 제품의 그런 기능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 쪽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꾸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밖에도 마케팅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이즈 마케팅, 하이브리드 마케팅, 니치 마케팅 등등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마케팅의 종류는. 이 두 편의 영상에서는 그냥 좀 상식적인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꾸며봤고요. 마케팅이라는 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마케팅을 잘 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사례들을 한 가지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런 제품이 어떤 마케팅을 했길래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지를 한번 좀 면밀히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